해고 동지 복직에 관한 합의 형식 평가 및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측을 상대로 한 차기 집행부의 대사측 대응 기조 문인글입니다. 질문 내용: 현 집행부가 단체 해박 중 그나마 남아있는 조합원 복지 부분 등을 대폭 양보하면서까지 해고 동지의 복직에 관한 건을 얻으려고 대화로 형식으로 합의하였다가 보기 좋게 무산 또는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 후보님의 냉정한 평가와 이후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측에 대한 차기 집행부의 단체 협약 체결 관련 기조를 듣고 싶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면 합의 수도 없는 구두 합의에 의한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다 는 것이 기호 1번 후보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직장노조의 경우 2010년도에 구두 합의에 의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전급투쟁이 벌어졌고 178명이 고소가 당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것이 기화로 해고도 이어졌고 엄청난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도 먹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있습니다. 저는 비공개 음성적 합의는 결국은 나중에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크다 때문에 저의 경험을 비추더라도 전년도에 저는 해고되고 나서 7박 이상을 했습니다. 진호위, 중노위, 법원, 검찰, 청와대 그리고 국회, 정부 이 7가지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벌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직에 이를 수 있었다.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투쟁과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서 복직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협은 체결보다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단협의 이 그도로 마르기도 전에 사측은 20년 장기휴가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재부 눈치만 보고 벌벌 떨 뿐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식적인 입장도 없이 과장 명의로 지사장들에게 매일 한 통 보낸 게 전부입니다. 해외여행, 명예퇴직 등 사유가 있어야만 지사장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휴가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노동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사장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해고자 복직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기재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의문도 없다고 합니다. 당선되신다면 장기휴가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할 보관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사측과 협약, 단협, 임협 등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자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보 해고자 중에는 사이트 등재 것만으로 해고된 자도 지금 한 400명 정도 있는 걸로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 살인, 발입치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8가지. 특수, 폭행, 강간, 온갖 제목이 다 들어갔어요. 징역 2년을 검찰이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아까 말씀드린 7방위, 전방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왜 희망이 있느냐? 직장을 그렇게 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비교하여 사보의 비교평가를 해서 충분히 저는 해고자 복직을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소 경우합니다. 그래서 구직장 노조는
일주일가량 뒤에 아까 박진식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체결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더 받았습니다. 아까 박표균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기존 이거 보호가 됩니다. 20년 초과자들 3년 동안 정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받고 또 기대이 19년 18년 0.5씩 기산택자들 분명히 무수에 다시 달아서 법률자문서 첨부해서 이렇게 하려면 할래 사측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률 결과에 따라 하겠다 답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통준 안 했고 했다라는 사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 것은 과감하게 가서 전국투쟁만 박살내자 했는데 솔직히 못했습니다. 서로 이해상각이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버리장머리 없는 사측은 반드시 제가 확실히 투쟁이 목적이 될지라도 길을 끊고 앞으로 그걸 택시가 없도록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4호 신축시 사택 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신규 4호 신축시 사택 건축에 대한 건 사택 임차 포함 등의 사용은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광주 전남의 경우 2 내지 3년에 1, 2년 근무하는 근거리 인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용이한 생활지 인접 지역도 있으나 40km 이상의 지역도 있습니다. 현행의 비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택이 없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안의 경우 광주에서 1일 교통비 승용차인 경우 25,000원가량 월 5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며 무안이 연고지인 직원은 고작 4명으로 대부분 광주에서 일부는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4호 신축시 현재 비연고지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택을 신축하지 않는다 하면 비연고지 직원 발령 나면 그때에 사택을 임차한다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인사 발령 후 며칠 내에 근무하는데 사측에서 바로 임차되는가요? 대부분 개인들이 방을 임차합니다. 출퇴근 보조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택을 신축하여 비연고지뿐 아니라 근거리 직원도 사용하는 경비 전략 및 겨울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원 복지라 생각됩니다. 복지 혁신을 도외시하는 사측에 대해서 위원장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소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 사업 신축시 사택 건축에 대한 겁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주신 동지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 본부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워낙 산악적인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전하고 강원, 경북이 정보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정보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원래 100km면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80km를 끌어내는데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옥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평창 80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한 달에 기름값이 혼자 다녔을 때 60만 원이 듭니다. 말도 못하게 월급 직급만한 월급에 큰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 규칙 중앙도사협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번 방망경명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지역본부에서 협의하라 협의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망경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규칙은 우리 노동조건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사유입니다. 정보 규칙이 노사 합의사유이기 때문에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